쉽게 말해 100% 메타인지가 작동되는 상황인 거죠. 방학 동안 아이들의 생활 패턴과 공부 습관이 무너져서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과 압축 공부를 쓰는 과정에서 서울대 학생들 100명 그리고 성적 급상승을 이뤄낸 학생들에게서 도출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신학기 대비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생활 패턴과 공부 습관을 다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한 번쯤 겪어보셨다시피 자녀에게 습관 좀 바꿔라, 생활 패턴 좀 바꿔라 이야기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루틴이 달라지기는 참 어려운데요. 왜 아이들은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습관을 바꿔야 한다, 숙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바꿔야 할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건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로밖에 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습관에 대해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 또는 주변의 친구나 동료가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바꾸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아무리 좋은 조언이더라도 그 말이 여러분의 습관이나 행동을 바꿔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습관과 행동을 바꿔나가려면 스스로 문제의식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 스스로가 실제 자신의 습관과 루틴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과 압축 공부를 쓰면서 공부 습관이 잘 갖춰졌던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면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가 엄청난 초의지를 가졌거나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이 정말 잘 갖춰져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 중학교 때까지 게임에 빠졌던 아이도 있었고, 늘 공부 욕심은 있었지만 그만큼 꾸준히 공부를 하지 못해서 늘 자책과 고민에 시달렸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어떤 계기로든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 첫 번째 스텝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습관과 루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시간과 생활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매우 잘 되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가 잘 작동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 바로 자기 자신의 생활이 어떤 흐름과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혹은 수치화할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멘토링 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공부 계획을 착실히 꼼꼼히 잘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며칠이 지나고 계획을 달성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로 그룹이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시간과 생활에 대한 자기 객관화 여부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도 달성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자신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학원 혹은 취침 등의 고정된 시간을 빼고 내가 내 의지대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획을 끝내 달성한 아이들은 자신이 대략 일주일 동안 평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자신의 생활 습관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객관화된 인식이 없고, 동시에 그 생활 습관에서 패턴화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지 또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부할 계획을 세웠지만 늘 계획 달성에 실패한 아이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의 생활 패턴을 쭉 들어보면 그 아이는 매일 밤마다 유튜브를 새벽 2시, 3시까지 늦게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전 11시, 12시쯤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침에 공부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는 늘 자신이 유튜브를 보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문제가 매일매일 패턴화되어 나타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것들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해도 원인과 결과가 구분되지 않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기에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이들이 습관과 루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전에 일단 내 생활 패턴이 어떤지,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지점이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뭘 바꿔야 할지가 잘 보이는데 왜 그게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종종 예로 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위생이나 서비스 마인드 등의 문제가 있는 사장님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백종원 씨, 그리고 진행자들은 물론이고 시청자들도 단번에 그 사장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바꿔야 하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사장님 본인을 빼고는 뭐가 문제인지, 뭘 바꿔야 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청자들이 그 사장님보다 똑똑하거나 혹은 더 전문가라서 그 문제를 더 쉽게 알아차리는 건 아닐 겁니다. 바로 제3자의 눈에서 객관화된 관찰자적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 100% 메타인지가 작동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부모님 눈에는 보이는 문제점들이 아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현상들이 우리 아이가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아직 너무 어려서 혹은 그런 습관에 익숙지 못해서 자기 습관의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미 이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정확하고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정확하고 객관화해서 보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정확하고 객관화해서 보기 위해서는 바로 글로 써야 한다는 걸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습관이 잘 갖춰진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시각화해서 수치화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 저 또한 학창시절에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제 공부 습관에 여러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내면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제 생활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피드백하는데 오히려 공부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공부 계획표인데요. 계획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피드백했고, 동시에 공부와 휴식, 동아리 활동 등의 카테고리별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시간을 쓰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대학생활을 할 때도, 군대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쓸 때도,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절대로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 정도 난이도의 뭔가를 쓰게끔 요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나 적용을 해보시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만약 아이가 계획을 세우는 습관도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면 전 오히려 계획 세우는 습관 이전에 하루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기록해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계획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을 실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더 먼저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구입하시거나 혹은 간단히 작은 표를 하나 만드셔서 1시간 정도의 단위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잤는지, 숙제와 공부는 얼마나 했고 게임은 얼마나 했는지 정도만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해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나면 오늘 잘한 일과 아쉬웠던 일 정도를 글로 한두 줄만 간단히 써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루의 피드백을 쓰고 나면 아이가 잘한 일, 성취한 일 같은 작은 성장, 성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요. 사실 칭찬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었다 싶으시면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는 겁니다. 철수야,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점을 고치면 조금 더 철수가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습관을 고치면 미나가 더 적게 공부하고 더 많이 놀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아이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자신의 생활 패턴이 어떠한지를 인지하고 동시에 스스로 어떤 습관이나 패턴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습관이나 루틴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지게 될 가능성,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습관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꿈이나 목표와 같은 동기부여 요소까지 결합된다면 아이는 더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키게 될 텐데요. 요컨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 패턴과 시간 활용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 직접 하루의 시간 소비와 생활 패턴을 적어볼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진다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습관을 변화시키고 생활 패턴을 바꾸려는 문제의식을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습관 변화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여기서 추천드리는 책은 100% 제 돈 재산이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느끼는 책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케빈 크루즈라는 사람이 쓴 계속하게 만드는 하루 관리 습관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읽어본 여러 습관 관련 책들 중에서 비교적 어린아이들도 쉽게 술술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익혀가면 좋은 습관들이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사례와 원리와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학년이나 중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거나 함께 읽어보시면서 부모님의 방식대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사카 다카시라는 분이 쓴 드러커 피드백 수첩인데요. 이 책은 책 한 권과 피드백 수첩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짧지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수첩을 통해서는 직접 피드백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예전에 선물을 몇 번 했던 책인데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써나가는 방법을 한 번쯤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스몰빅의 첫 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